해외 명품 가구를 사용하겠다고 홍보했던 평당 1억 원 넘는 오피스텔. 다 짓고 보니 홍보하는 딴판인 가구로 채워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뿔난 입주자들은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이세하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의 오피스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는 유럽 명품 가구로 꾸며졌다는 홍보글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고 보니 홍보와 달랐습니다. 드레스룸의 옷장은 철제 프레임만 수입이고 나무 패널 등 나머지는 국산 제품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이것만 이태리 가구라고 쇳덩어리를 산 것 같아요. 돈을 몇 억씩 주고. 옷장이며 수납장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위에는 스티커를 붙여 가려놨습니다. 주방 가구 역시 싱크대 상부장과 하부장을 빼고 모두 국산이었습니다. 경첩 부분도 이게 이태리산인데 중국산 그리고 한국산도 좀 섞여 있었던 걸로 보아서 여기에서 가구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됐고, 심지어 분양사무소 직원도 유럽 가구만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가구는 였고요.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거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사는 모델하우스와 똑같이 시공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디 저희 홍보 자료를 봐도 전체 수입 가구라고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입주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가 일부라고 설명한 적도 없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사기 분양 부실 시공 타파 부직갱이 TV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앞서 방송한 SBS 8시 뉴스의 강남 고가 오피스텔 입주자들 뿔났다의 방송에 이어 채널 A뉴스의 명품이라더니의 방송으로 오늘 우리는 하이엔드 명품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의 민낯을 고발한다. 이 편인 하이엔드 오피스텔 사기 분양 계약자들의 고통을 말한다의 일부를 심층 분석하여 방송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사기 분양 계약자분들의 고통을 말한다. 우린 오늘 선분양의 피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문제를 떠안는 다수의 분양 계약자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를 고발한다. 지난번 오늘 우리는 하이엔드 명품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의 민낯을 고발한다를 통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신종 명품을 표방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 방송했다. 우선 선분양이란 주거시설 외용도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분양계약자에게 분양하고 입주자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도록 한 제도이다. 선분양 제도는 최초 건설사의 금융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으로 주택 건설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주택 대량 공급 정책 대안으로 채택하여 허용한 제도에서 출발하였고 산업종 및 상업용 건축물 신축 사업까지 확대 시행되어 건축물 신축에 활용되는 제도이다. 선분양이란 말 그대로 건축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분양 계약자들을 모집하여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 건축물을 짓는 방식이다.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 선분양의 장점으로는 후분양 대비 분양 시 초기 자금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 분할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입주할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조금씩 납부를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주거와 준주거 건축물 등을 짓는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입주자들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매우 수월하게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주거와 준주거 건축물 등의 신규 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분양 제도의 단점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건축물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 분양사의 분양 홍보와 모델하우스의 견본 샘플 세대를 보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성된 후 분양 홍보 당시의 약속과 모델하우스의 건축물 스펙이 달라 차후 사업을 주도했던 시행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와 분양 계약자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현재 선분양에 대한 법적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분양의 폐해에 대해 사업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의 그릇된 사업 진행 시 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모든 부작용의 부담은 온전히 분양계약자에게만 주어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선분양은 사업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의 분양 당시 홍보에 부합되는 조건 이행과 분양계약자가 간의 사업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점이다. 그래서 선분양은 한 번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그 피해를 분양계약자들이 전부 감당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를 믿고 계약한 분양계약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삶을 파탄시키기도 한다. 선분양은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프로젝트 퍼낸싱 대출을 진행하고 보통 신탁회사를 통하여 분양형 신탁이나 관리형 신탁을 선택하여 사업 진행을 한다. 이때 분양계약자의 통상계약금 10%와 중도금을 계약자 신용을 적용하여 보통 중도금 50%를 분양계약자 명의로 하여 금융권 대출로 진행한다. 선분양의 피해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중도금 50%까지 분양계약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행권을 통해 사업비와 공사비가 지급될 때까지도 건축물 이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과 공사 중인 건설사에서 또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에서 그 현장의 진행 사항에 대해 별도 고지하지 않고 사업 진행 시 문제점에 대한 고지 또한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양계약자들은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건축물 준공 시점까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매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개발사업 신탁을 신탁사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선분양은 이때 분양계약자들이 자기 자본으로 하는 잔압이던 아니면 금융권 대출을 활용한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납부금을 활용하여 사업비 자금을 동원하는데 건축사업비 및 공사비 자금 집행에 있어 분양계약자들은 신탁사를 믿고 감리감독을 위임한다. 분양계약자들이 선납으로 제공한 자금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신탁사의 자금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충실히 그 규정을 지키는 신탁사도 있지만 일명 분양계약자는 배제된 채 엄격하게 관리를 수탁받은 신탁사가 오히려 시행사와 신탁사와의 유대관계로 인하여 그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선분양의 피해가 발생한다. 분양계약자들은 선분양으로 인한 최종 공사 완료 시점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피해자의 위치로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선분양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최초 분양 홍보 시 약속했던 자재 사용이나 각종 분양 시 제시했던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영역과 서비스의 품질 등의 문제로 분양계약자들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 건축물에 완공되고 선분양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와의 갈등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여기서 철저한 약자인 분양계약자의 고통이 시작된다. 분양계약자들이 분양 홍보와는 다르다는 것을 입주자 점검 때 인지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따지기 위해 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형사적으로는 분양사기에 대한 형사적인 법적 고소를 진행한다. 피해자라고 생각한 분양계약자분들 중 소송을 하려는 분들은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런 후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제는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고소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형사고소의 과정을 짚어본다. 법적으로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고소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기죄가 인정될 시에는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형사적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형사고소 시 일선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죄가 성립되는 회사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다. 사기죄 고소 시에는 피고소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주소나 사업장 주소에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그 형사소송에 대한 고소 절차를 알아서 담당한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 고소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히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해야 된다. 고소 후 수사팀과 수사관 배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차후 담당 수사관 배정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인 진술에 대한 담당 수사관에 연락이 온다. 이때 수사관과 진술 날짜 조율 후 고소인 진술이 이루어지고 또 상당한 기간 지나야 피고소인 진술이 진행된다.
보통 형사 고소 후 2주에서 2달이 소요되고 나서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진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해서 그 사건 진행이 바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다. 고소인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 후 필요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등을 종료하면 수사관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고소인은 다시 검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사건에 불복하여 이의 제기 시 검사의 판단하에 보강 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담당 수사관은 보강 수사를 하여 검찰에 그 수사 내용을 제출한다. 그러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기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면 형사소송이 시작된다. 기소 결정 후 재판이 시작되고 수차례 재판이 진행된 다음 판결이 난다. 그럼으로써 1심 형사재판이 종료되고 고소인의 재판 불응 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다시 2심인 항소와 3심인 항고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심의 결과 불응 시 2심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최종 결과일 때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3심의 경우 직권으로 각하될 때가 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 1심이 거의 1년이 소요되거나 1년을 넘길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 종료까지 2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민사소송에 대해 짚어본다. 민사소송은 소송이 먼저가 아니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이 우선이다. 보통 분양계약자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사업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패소하는 경우는 증거 확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시행사나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던 형사소송을 하면 대부분 패소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의혹이 앞서는 관계로 증거 확보를 하지 않아 주관적 판단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에서 그 소송에 불리한 상황이 진행된다. 지금까지 선분양으로 인한 법적 대응 시 그 절차와 진행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다음 방송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사기 분양 계약자들의 고통을 말한다의 2부를 통해 분양 계약자들의 실제 전개되는 고통을 심층 방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사기 분양 부실 시공타파 부직갱이 TV 앞으로 많은 시청을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심층 방송 2편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